실시간 진단 전화부터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신가요? KC 그린 홀딩스요. 매수가, 그리고 비중은 얼마시죠? 매수가는 9,720원에 10%인데요. 네네. 네, 어저께, 엊그저께 했는데 오늘도 막 계속 빠지고 이러길래 잘못 들어간 건가 궁금하네요. 네, 수익이 나고 계신가? 판단 좀 해주시라고. 네, 전화 잘하셨습니다. 수익 나고 계시나 궁금했는데 매수가에서 조금 밀려나 있습니다, 주가는. 이 KC그린 홀딩스 지난해 봄에는 시세가 상당히 좋았다가 좀 조정받고 어느 정도 반등하면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세 분 중에서 전략 세워드릴게요. 선택해 주시죠. 네, 윤정식 대리님. 네, 윤 대리님.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 KC 그린 홀딩스 사실 시장에서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환경 관련한 부분들로 테마로 좀 많이 묶이면서 시장에서 뭐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도 사실 많이 보여줬었고요. 근데 최근에는 주가가 좀 등락을 거듭하면서 박스권 안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8,700원 정도에서 이제 한 11,000원 정도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4분기 실적은 예상치에 부합을 하면서 영업이익은 예상치를 상회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 세무조사 영향으로 추징당한 부분이 법인세를 이제 좀 반영이 되면서 실질적인 순이익은 조금 예상치를 좀 못 미치는 그런 모습들 보여줬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일회성이니까 크게 신경은 안 쓰셨으면 좋겠고요. 좀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환경 그리고 해외 쪽을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쪽은 기대감이 앞으로 좀 많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도 관련한 부분들이 좋고요. 중국 관련한 매출들도 뭐 연 하반기 정도로 근데 갈수록 좀 더 모멘텀이 가시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KC 그린 홀딩스 같은 주식은 조금 길게 보시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가격이 조금 더 하락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여기서 한 5% 정도는 하락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빠질 가능성이 사실 크지가 않습니다. KC 그린 홀딩스가 실적에 대한 그런 안정성은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보시면서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간다라는 마음으로 들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KC 그린 홀딩스 뭐 손절 가격을 말씀드린다면 9,000원 정도 말씀드리겠는데 이 가격 무너질 가능성은 굉장히 좀 적다라고 보여지고요. 11,000원 정도에서 올라가기 위해선 추가적인 모멘텀이 더 필요한데요. 이게 사실 11,000원까지 가기에는 시간도 조금 더 걸릴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승할 때 충분히 뚫고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나올 것 같습니다. 중국 관련해서 뭐 매출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환경 관련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국내에서 이슈가 되고 있고요. 중국에서도 이슈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KC 그린 홀딩스는 좀 중장기적으로 투자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길게 가져가신다면 목표가 12,000원 정도 잡으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수 잘못하신 건 아니시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여기서 네. 5%더 떨어지면은 뭐 9,600 얼마쯤 되나요? 그때 가서 한 뭐 5%나 10%더 담아도 될까요, 그러면? 시간은 투자하실 필요가 있으시다고 얘기를 해주셨고, 네. 추가 아니, 매수 그러니까 한다면은 얼마가 좋을까요? 네, 사실 추가 매수 네. 지금 금일 자리가 사실은 차트가 금일처럼 장대 음봉이 나오는데 만약에 이 종목을 뭐 짧게 가져간다 그러면 오늘은 사실은 손절 가격이었는데요. 짧게 가져가시는 분 기준으로요.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내일 하락이 더 나올 가능성이 차트상으로는 좀 더 커 보입니다. 내일 정도 하락이 나온다면 사실은 물타기라 그러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도 되는데 최근에 제가 방송에서 많이 드리는 말씀인데 시장의 유행과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KC 그린 홀딩스는 시장과 조금은 떨어져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KC 그린 홀딩스를 뭐 지속적으로 좋게 보시고 중장기적으로 좀 길게 들어가실 생각이 있으시다면은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셔도 되는데요. 만약에 짧게 들어가시는 종목이라면은 다른 뭐 바이오라든지 IT 부품 쪽 이쪽으로 들어가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뭐 추가적으로 매수를 더 고려하고 계신다면 9,400원 정도 이하에서는 중장기적으로 투자 관점에서는 매력적인 가격인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네, 중장기 투자시라면 또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기회비용을 생각하신다면 또 다른 쪽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다음 시청자분은 별이 1029님이십니다. 10월 29일이 혹시 생일이신가요? 네. 대체로 좀 뒤에 숫자가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별이님께서 오셨는데요. 아모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전망이 좋다고 해서 샀는데
오를 기미가 안 보여요 라고 하셨고요. 23,800원에 매수를 해주셔서 10% 정도 손실이시고 비중은 20% 있으십니다. 지문상 대리님. 예. 일단 아모텍은 일단 조금 많이 비싼 가격대에 좀 사지 않았나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2년 전에 돌았었던 휴대폰 부품주들이 다시 한번 갤럭시 6의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아모텍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NFC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시장에서는 좀 인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실적은 사실 적자 전환이 된 상태고요. 다만 이제 적자 전환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이제 2012년도에 호황이었었던 지금 전고점까지 경신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이미 지금 올해에 대한 가능성을 반영이 돼서 시장을 끌고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반영에 대한 구간은 뭐냐면 전체적인 IT 글로벌 어플리케이션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게 페이, 그러니까 애플페이, 그러니까 결국은 전자 결제가 지금은 뜨거운 화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현재 아모텍 같은 경우는 NFC 기반이 지금 거의 삼성이 한 60% 이상 납품을 하고 있는 구간인데 지금 애플페이 그러니까 아이폰 6부터 NFC 기반 안테나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애플페이를 통해 가지고도 NFC 기반이 연결될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이 지금 현재 반영이 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조금 가격적인 부분이 올해 실적은 조금 기대를 해볼만 한다 하더라도 가격적인 부분이 좀 약간 고점에서 좀 매수를 한 부분이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작년 고점이었었던 25,300원대를 결국은 못 뚫고 다시 한번 두 번이나 시도를 했는데도 좀 오늘 많이 빠졌었죠.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두 번의 고점 돌파 시도를 해서 실패를 한 이후로 21선이 깨졌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이번 달, 특히 이번 달부터 다음 주까지의 주가 움직임이 가장 큰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제가 제시해드린 23,300원대 전고점 부분, 전 고점 부분, 특히 이 지지선을 만약에 돌파를 못하고 깨버리면은 제가 봤을 때는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가장 큰 이유가 아까 시장 얘기를 할 때 말씀드렸던 코스닥 단기 고점에 대한 부분이 여전히 IT 주들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 주들에 대해서 지금 모여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오늘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기관 외국인 전부 다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급이 일부는 꼬이지 않았나 좀 개인적으로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제가 봤을 때는 25,000원 정도를 단기 목표가라고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23,3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청자분 인터넷 게시판에서 2612 문자로 보내주신 분 셀트리온 갖고 계십니다. 72,500원에 20%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오늘 종가는 7.7% 급락이네요. 72,200원에 마감됐습니다. 성급하게 매수한 건가요? 손절가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어제 주가 상한가 이후에 또 절반 정도 상승폭을 반납한 상황. 셀트리온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윤정식 대리님? 네, 셀트리온 사실 굉장히 어제 상한가를 만들면서 코스닥 시장 분위기 굉장히 좋게 만들었었는데요. 오늘은 7% 넘게 하락하면서 코스닥 시장이 이렇게 많이 빠지는데 한 몫을 좀 한 주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전일 상한가를 갈 때만 해도 셀트리온 분위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제는 되는구나, 한 단계 더 레벨을 파는구나라는 부분들이 시장에 좀 많이 퍼졌었는데요. 전일 밤이죠, 이제. 미국에서 바이오주들에 대한 버블 논쟁이 있으면서 그런 부분이 셀트리온에 대한 하락을 좀 불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긍정적인 부분들은 셀트리온 분명히 매출이 이제는 나오고 있고요. 램시마에 대한 부분이 미국에서도 승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램시마가 복제를 한 원래의 바이오 회사의 특허가 이제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램시마는 당연히 매출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관들 쪽에서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셀트리온 사실상 몇 년간 커버리지가 없었습니다. 증권사에서 아예 건드리질 못하는, 밸류 측정도 안 되고 회사를 종잡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레포트를 쓰지 않고 커버리지를 안 했었는데, 이제는 레포트 나오면서 실적에 대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램시마에 대한 매출이 찍히기 때문이고요.
찍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경영인도 전문 경영인 체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좀 더 회사가 체계적으로 굴러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이제는 뭐 전처럼 굉장히 좀 빠르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그런 좀 종잡을 수 없는 주식이 아니고 투자 관점으로 좀 길게 가져갈 만한 굉장히 매력적인 주식이 됐습니다. 국내 바이오시밀러를 대표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중장기적으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투자 관점으로 그냥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놓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냥 들고 가시고요. 목표 주가는 10만 원 정도까지 지금 시장에서 사실은 10만 원 이상을 보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10만 원 정도까지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단적으로 사실 셀트리온이 다음 카카오보다 시총이 훨씬 많이 모자랐습니다. 근데 전일 기준으로 따진다면 1조 이상 다음 카카오보다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젠 코스닥 1등주로서에 대한 그런 프리미엄과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국내 대장주, 램시마 매출이 나온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프리미엄은 충분히 받을 수가 있다. 단 코스닥 시장의 조정이 하루 정도는 더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 하지만 금일처럼 깊진 않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마음은 힘들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주식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절 거 없으시고요. 네, 손절 거 없습니다. 네. 과감하게. 그러면은 뭐 성급하게 매수하신 것도 아니란 말씀이시죠, 이분? 사실은 조금 더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는 있었지만 뭐 투자 관점으로 본다면 셀트리온 지금 가격도 결코 비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목표 주가 10만 원 선까지 제시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오늘 갖고 오셨나요? 효성 OMB요. 매수가 비중 얼마시죠? 네, 24,000원에 10%인데요. 네. 제가 28,500원을 몇 번 넘기다가 결국은 또 매수가까지 왔다. 지금 거의 오는 중이거든요. 근데 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고요? 네, 효성 OMB 지난해 정말 좋은 시세를 내줬었죠? 네네. 네, 그리고 뭐 지금도 크게 빠진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그리고 28,500원을 못 넘더라. 한 번 넘었다가 도로 빠지더라고요. 네네, 지금 횡보 구간인데요. 네, 그래도 네. 어제, 오늘 또 양봉을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어떤 분께 문의하고 싶으세요? 강재현 전문가님이요. 강재현 전문가님. 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매수가가 24,000원이요. 24,000원이요. 네네. 그 수익은 지금 10% 정도 보고 계신 거죠? 네네. 네. 우선 뭐 매수가가 좋으셔가지고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어디서 파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효성MB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유기질 비료라든 이런 쪽에서 계속해서 이제 시장 자체가 약간은 좋은 걸 찾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 먹거리 자체에서도 그래서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효소 OMB가 작년에 강한 모멘텀을 받았고요. 거기다가 효소 OMB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이제 원자료 같은 경우를 수입을 하게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를 띄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실적을 플러스 시키는 그런 요인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현재 작년하고 달리 어느 정도 이제 환율 자체가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플러스 요인이 아니라 약간은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 이렇게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비싸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강하게 가기에는 뭔가 좀 부족한 모멘텀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종목은 차트로 보여서 바로 좀 설명을 해드리고 단기 목표가 바로 잡아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효소 OMB를 보게 되면은 이제 차트상에서 보면은 이제 시청자분께서 28,500원자에서 계속 번번이 밀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가격대가 이제 앞전에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이면서 차익 실현 물량이 한번 세게 떨어질 때 있죠.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한번 이 구간대에서 계속해서 매수를 하다가 이 33,000원짜리 때 이때를 고점 만들면서 이때 매도 물량을 굉장히 대규모로 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간대 올 때마다 저항을 받는 그런 그림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추세상으로 볼 때도 지금이 이제 두 번째 돌파자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느 정도 돌파해서 추가적인 시세를 보이기보다는 다시 한번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 그 28,500원에서 29,000원짜리 때를 다시 한번 시도가 나올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그래도 수익 실현 하신 쪽으로 가시는 게 어떻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제 수익 마지노선을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네네. 코스닥 시장이 조금 불안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번 여파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좀 감안하셔가지고요. 오늘 이제 어제 종가와 오늘 시가 자리가 27,000원인데 27,000원 갈 때를 이탈한다면은 정리하신 쪽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터넷 게시판에 별이님께서 생일 맞으시대요. 10월 29일. 10월 29일에 저희 진단 의뢰해 주시면 제일 먼저 우선권 드릴게요. 예, 생일날 해주시면 제일 먼저 진단해드리고 저희가 오리고기나 뭐 젓갈이 있으면 또 보내드릴 텐데 그렇지 못해서 우선권이라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별이 1029님이셨고요. 아까 아모텍 진단해드렸고요. 다음 시청자분은 명품 쓰리빠 님이세요. 이번엔 닉네임 뵈니까 아마 경상도 분 아니실까라는 생각 들어요. 쓰리빠가 슬리퍼죠? 시청자님. 네, 바이오랜드 27,000원에 25% 3만 원 목표 주가 보는데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주가 2% 상승하면서 27,100원에 마감됐고요. 요즘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화장품 원료주인데요. 지문상 대리님? 예. 네, 어떻게 될까요? 일단 종목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저 2년 전에 그 바이오랜드 한번 그 탐방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을지 그때 주식을 샀으면 굉장히 좀 아쉬운 좀 면이 있는데요. SKC에 작년에 이제 인수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그 최근에 화장품 기업에 대한 주가 릴레이팅이 굉장히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이오랜드는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구조적으로 같이 그 어떻게 보면 그 주식을 매수할 때 그 워렌 버핏이 얘기한 그 경제적 혜자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닐까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 들 정도의 좀 좋은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최근에 트렌드를 보면은 어떤 회사, 수익이 안 나는 회사들은 대부분 화장품업을 진출을 하려고 합니다.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화장품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요즘 들어서 뭐 작년부터 뭐 코스온도 그렇고 뭐 이번에 뭐 계속 좀 나오고 있는 그 화장품 진출사 뭐 행남작이라는 회사도 화장품을 뭐 진출한다. 엄청나게 모르는 회사들이 화장품 진출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판매를 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원료까지는 생산을 못하죠. 바이오랜드는 국내 1위의 화장품 원료 생산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업이 엄청나게 호황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바이오랜드를 사야 되는 주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바이오랜드는 지금 뭐 히알루론산도 그렇고 알부틴도 그렇고 그 한방 화장품 원료인 마치언도 그렇고 굉장히 이런 부분의 원료를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3만 원 충분히 갈 수 있는 시장인 것 같아요. 지금 다만 최근에 주가가 뭐 연일 계속적으로 3월 12일 이후로 쉼없이 계속 올라간 부분이 있어서 주가에 대한 피로도는 일부는 있다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상승 모멘텀은 여전히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있고 피해 기준 지금 한 25배에서 한 28배 정도 거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뭐 ACT, 피어 그룹으로는 ACT라는 회사가 있는데 ACT보다 훨씬 더 메리트가 있습니다. ACT 같은 경우는 아모레퍼시픽의 매출비 비중이 거의 80%가 넘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바이오랜드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오히려 그런 리스크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3만 원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도 목표가 3만 원 일단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제시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손절가는 별 의미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충분히 뭐 4만 원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손절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바이오랜드 화이팅! 네, 화장품 화이팅! 글로벌 기업 이제 여기서 좀 나와야 되니까요. 한때는 진짜 지금도 뭐 진출한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화장품 사업 많이 진출을 해서 레드오션 얘기도 나왔는데 요즘 워낙 많이 뭐 요커들이 사고 있어서, 좋은 진단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또 화장품 주세요. 네, 5222 문자 주신 분께서 ACT 갖고 계시는데요. 설화수의 원료를 만들죠. 근데 오늘 주가 5% 가까이 빠졌네요. 33,300원 매수가시고 10% 비중 있으신데 실적을 걱정하고 계세요. 오늘 주가가 28,550원. 손실 구간 있으시고요. 강재현 전문가님. 네, 실적 안 좋을까요? 그 화장품주들이 실적이 나쁘다기보다는 실적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에서의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그쪽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발전한다라는 전망치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이제 화장품 주가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굉장히 조금 강하게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만큼 실적이 이제 빠르게 나올 수는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적이 뭐 안 좋다 좋다를 떠나서 어느 정도 이미 시장에서 성장성까지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ACT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실 수급입니다. 왜냐면 이 종목 자체의 강세를 볼 때 항상 투신권에서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이 종목의 강세에 뛰어있기 때문에 투신권에서의 매도 물량이 떨어진 구간에서는 수급적으로 최소한 안 좋다라고 보셔야 될 것이고 조정 상승이 큰 만큼 조정에 대한 가능성도 상당히 좀 높게는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바로 이제 어느 정도 끌고 가시라 이런 관점이 아니라 저는 마진 노선만 잡아드리고 그 가격이 있다면 정리하신 쪽으로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제 ACT가 8,000원에 상장했었는데 상장하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아모레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아모레가 잘 나간다는 부분이 ACT 주가 상승 연결된 게 있었는데요. 지금 주가가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10,000원에서 37,000까지 굉장히 많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올라갈 때 항상 앞전에는 저항을 받던 이 추세선을 돌파를 하고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는데 보통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 다음에 다시 이렇게 가기보다는 이 자리 때 다시 이탈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우선은 직전의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26,500원 자리가 지켜주는 것이 첫 번째인데 고점에서의 매도 물량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와도 바로 정리하신 쪽으로 말씀드리고요. 반등이 강하게 나온다면 31,5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고 내려올 때는 이제 마지막 지지 라인이 25,100원, 25,000원짜리이기 때문에 25,000원짜리 깨질 때는 좀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우선은 나오신 쪽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시청자분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신가요? 네, 지금 한국주철관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매수가 비중 얼마신가요? 12,800원에 10% 구입했고요. 네, 아유, 그다음번에- 어떻게 사셨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지난번에 네. 그 인바디 상담하고 네네. 그때 손절하라고 하셔가지고 손절해서 이거 매수해서 좀 이득 봤습니다. 어우, 정말 축하드립니다. 와.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뭐 추천해드린 건 아닌데, 그래도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네, 그때 네. 그거 하고 난 다음에 다음 시간에 데스매치에서 저희 상담해주신 분이 손절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저희도 네. 엄마도 같이 사셨는데 엄마 보고도 엄마 우리 같이 손절하자고 전문가가 손절했는데 우리가 갖고 있어 뭐 하겠냐고. 아, 지금 근데 예. 한국주철관이 좀 가파르게 올라와서 이거 조금 부담도 네. 되시죠? 네, 그래서 네. 이게 지금 제가 이게 추격 매수를 한 5%를 또 했거든요. 네. 18,400원에. 그래서 지금 평균 단가가 14,660원이에요. 아, 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오늘은 조금 이제 거의 뭐 상종가까지 올라가다가 지금 빠져가지고서는 그래도 뭐 빠지지는 마이너스는 아닌데 지금 이게 지금 사는 것도 사는 거지만 사실은 파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진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근데 장기로 가져갈 생각도 많이 있거든요. 만약에 장기가 된다면.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분께서 엠프라니 브랜드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27일 바로 내일부터 투자 경고 종목에 일단 지정이 됐고요. 뭐, 거래는 되긴 될 것 두 같아요. 번째 들어가는 거네요, 그러면은. 어제도 그랬었는데. 아, 네, 그렇군요. 지금 네. 추가 매수를 해주셔서 매수 단가가 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세 분 중에서 진단해 드릴게요. 네, 윤정식 대리님 부탁드립니다. 네, 윤 대리님.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주철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뭐 수익 보신 거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한국주철관 사실은 한국주철관 상화수도 주철관 업체인데 이 부분은 전혀 시장에서 관심이 없죠. 한국주철관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시장에서는 지금 관심이 없고 오로지 엠프라니 비비크림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알리바바 몰에서 엠프라니 비비크림 이쪽이 이제 판매 1위로 등극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3월 11일 날 그 집계가 나왔죠. 사실은 이 집계는 2월 8일에서 3월 9일까지의 통계를 잡아서 실적을 낸 부분이기 때문에 2월부터 잘 팔린 네, 그런 부분입니다. 이 비비크림이 실제로도 명동에서 중국인들한테 판매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서 뭐 잘 팔리는 부분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엠프라니 브랜드숍 홀리카홀리가 이 코팩도 있었거든요. 코팩도 잘 팔려서 알리바바몰에서 1위 했었는데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비비크림도 1위를 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 주가에 얼마나 반영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본다면 사실 산성 LNS라는 회사가 이런 비슷한 일을 했었죠. 산성 LNS는 원래 제지 회사였는데
마스크팩 업체를 인수하면서 주가가 한 10배 정도 오르는 그런 기염을 토했었는데 한국주철관을 개별적으로 한번 봐봤습니다. 개별적으로 보면 그 영업이익이 한 43억 정도 되거든요. 매출이 1,400억 정도. 그런데 엠프라니만 또 따로 떼서 보면 매출액 1,000억에서 영업이익이 100에서 150억 정도. 그러니까 한국주철관보다 2배에서 3배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여한다라고 봤을 때 그럼 주가가 한국주철관 본업 가치에서 엠프라니를 더했을 때 본다면은 2만 원 정도를 거의 고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시장이 좀 과열이 된다면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 지금 가격 정도는 좀 매도하시는 게 이 가격적인 면, 영업이익에 대한 기여도를 주가로 단순히 환산했을 때 정도로 본다면 2만 원 정도에서는 좀 매도. 그러니까 2만 원을 오늘도 사실 찍고 내려왔거든요. 요 정도 가격에서는 좀 매도를 하셔서 비중을 줄이시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런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것도 2만 원 정도 되면 한 반 정도만 덜어내고 나머지는 그냥 조금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2만 원에 전량 다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내일도 네. 그냥 19,000원 정도만 넘어가면 우선적으로는 비중 축소를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이 전체적으로 수익을 보셨기 때문에 좀 전에 그 영업이익만으로 따졌을 때 근데 엠프라니가 이만큼 내년에도 잘 팔릴 거란 보장은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이만큼의 실적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이 정도 실적이기 때문에 뭐 지금 수익 구간이시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에서는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삼성 LNS는 자회사의 매출이 계속 증가를 하는 그런 모양이었거든요. 근데 엠프라니가 얼만큼 증가할지는 아직 1개월 동안의 평균만 내서 그 매출을 잡았기 때문에 아직 불확실한 부분이 있어서 우선적으로는 뭐 비중 축소 전략이라도 하여튼 매도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한국주철관이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싱크홀 문제 때문에도 그 철관 쪽으로 거기가 그 하수도 그 철관을 만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가 또 배당금도 보면은 한 6% 정도로 좀 많이 주는 회사더라고요, 보면.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좀 반영이 안 될까요? 그런 게 사실 반영이 됐으면 주가가 5,000원에서 한 7,000원 정도 갔어야 되는데요. 이 주가가 올라가는 건 그걸로 올라갔다고 보기 힘들죠.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한 시기가 2월 초부터 올라갔고요. 다시 한번 레벨업 된 게 3월 11일이거든요. 2월 초에 올라간 건 이 비비크림이 잘 팔리기 시작했을 때 올라간 거였고요. 3월 11일은 통계가 발표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확인했다라고 해서 올렸기 때문에 그 한국주철관의 본업 가치는 사실 이 주가가 올라가는데 거의 반영이 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업 가치만 따졌을 때는 5,000원 정도로 잡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사실 5,000원 정도가 굉장히 오랜 시간 유지된 가격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을 한국주철관의 본업이라고 보고 전체적인 매도 가격 산정하면 이런 부분이 좀 더 안정적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네, 앵커님 정말 감사하고요.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이제, 이제 오후고요. 참, 이제 저녁 준비도 또 다들 하셔야죠. 데스매치 보시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화장품 쪽을 좀 많이 진단해 드렸네요. 많이 올라왔는데, 화장품도 정말 프리미엄 붙이면서 잘 가지만 고평가 논란도 있고요. 여러 가지 리스크도 좀 감안을 하시면서 대응하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